사회문화에서도 약간 경쟁 이런 시장 관련되고 나왔을 때는 또 그래프 주고 우리한테 장난칠 가능성이 좀 있죠. 항상 좀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네. 뭐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 봅시다. 가자.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자,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가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중심인데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기업이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하는 게 섞여 있다네요. 그러면 적은 수의 기업이 그쵸?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있겠지. 볼까 한번?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결국 특징이네요.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 괜찮습니까? 이때 차별화된 상품이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르다.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수많은 기업들이 공급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어려운 개념은 없네요. 설렁탕을 판매하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특징이네요. 대체 가능.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 이겠네.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해둘 만한 내용은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수많은 기업들이 공급한다고. 그래서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됐죠? 근데 네모쳤던 애들만 종합해가지고 요거까지 그냥 표시할까? 됐죠? 요거 사실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차별화된 상품.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 됐죠? 같은 말, 같은 말. 두 개는 같은 말. 넘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다르니까 구분합시다. 완전 경쟁 같은 경우,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 달라지네요. 아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상품의 차별성이 있다며.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이 모두 동질하네.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다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높아. 뭐하러 사?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아, 기업이 가격의 수용자구나. 그리고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것까지.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량의 법칙에 따라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오케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그래프 뻔하죠? 그래프 있으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됐습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 되겠죠? 괜찮어? 됐죠? 야, 이게 또 근데 또 꼭 직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하향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느라 이렇게 그린 건데 얘가 보통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계속 가볼게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됐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수요고 이게 가격이 될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반면에 독점 시장의 경우
괜찮죠? 독점 시장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네모로 정리할게요.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똑같아요. 어.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적어지는 건,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공급을 하건 여러 개의 공급이 기업을 하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독점 기업은 어쨌든 공급자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설정자가 된다.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네요. 네모는. 가격 설정자가 된다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독점 기업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물건 못 써. 그럼 가격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적게 만들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 그렇게 조절하면 돼요. 내가 독점 기업인 경우엔 가능합니다. 됐죠?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게 안 되죠. 자, 뒤에 갑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이걸 또 네모 치면 되겠네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네모 아니다. 이거 동그라미구나. 그렇죠? 독점적 경쟁 시장 동그라미. 됐죠?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됐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곡선은 똑같아요.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독점자로서 가격 설정자가 된다. 동그라미 역시 마찬가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기 상품만 그런 겁니다. 다른 기업에서 찍어내는 상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맞지? 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있어요. 공급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넘어가도 되겠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 구분 잘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겠다. 됐죠? 그 독점 시장의 특징을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모를 네모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기 딱 좋은 문단 형태네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개념 하나 나왔네요. 자, 한계 수입은 상품의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고, 한계 비용은 공급량을 변화시킬 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네요. 예를 들어 가봅시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건. 자, 예를 들어 지우개를 100개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 자, 이 기업이 지우개 공급량을 101개로 늘리면, 그러니까 공급량을 1개 늘리면, 됐죠? 그때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됐죠? 그럼 여기서 추가 수입, 100원의 추가 수입. 이게 한 개 비용. 쏘리. 한 개 수입. 됐죠? 하지만 5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한 개 비용이네요, 이게. 됐죠? 그때 이제 정리해 주죠. 한 개 수입은 100원, 한 개 비용은 50원이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기업은 지우개 한 개를 추가로 공급하여 50원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수입은 100원이 들고 비용은 50원이 증가하는 거니까 50원 추가. 괜찮죠?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뭐 별거 없네. 음흠, 음흠. 오케이, 뒤에 갑시다. 한편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요거 체크 하나만 하고 갑시다. 판매 수입 빼기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 됐습니까? 따라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 맞지? 당연하지. 괜찮습니까? 이러면 초과 이윤이 생겨나게 된다. 자, 이 식의 양변을 상품의 공급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변하는데 괜찮죠? 되는데
이때 좌변은 평균 수입을 뜻하게 되고, 이거 헷갈리니까 요 밑에다 그냥 메모하면서 가자. 요 놈은 평균 수입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변은 상품 한 단위의 비용인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괜찮습니까? 그때 즉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문제 없죠? 자, 지금 판매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클 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대신에 그러면 이거를 공급량으로 나눴을 때도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게 결론이네요. 초과 이윤. 됐죠? 좀 헷갈리나, 이렇게 표시하면?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초과 이윤. 됐죠? 결론이네요, 결론. 됐습니까? 자, 이때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마지막에 달아놨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거나 생기잖아. 뭐라고?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이 발생한다. 또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괜찮습니까? 됐죠? 별 문제 없죠, 이거. 수식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 만들 때 너네한테 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평균 수입 넣어도 되고, 시장 가격 넣어도 되고, 선택지가 생겨버리죠, 출제자한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뒤에 갑시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경우. 됐습니까? 이거 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새로운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당연하죠. 이익이 생길 테니까.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대체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 기존 기업의 상품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됐죠? 뒤에 이러한 수요의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요.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두 개 같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평균 수입이 하락하여 평균 비용과 같아지게 되면 이윤이 0이 되고, 맞죠? 다시 한번 갑니다. 초과 이윤은 평균 수입 빼기 평균 비용이었습니다. 됐죠? 따라서 0이 되는 거. 그때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장기 균형이라고 부른다. 됐죠?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많이 생겨나네요. 됐나요? 자, 장기 균형 상태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 괜찮습니까? 무슨 얘기?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과 같은 상태. 됐지? 됐나요? 그리하여 초과 이윤이 0이 된 상태. 그리하여, 그리하여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없는 상태.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요 얘기죠? 아,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세 개의 기업이 있었어. 세 개의 기업이 품질은 다르지만 대체성이 높은 상품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초과 이윤이 생기겠지, 그때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번째 기업, 다섯 번째 기업, 여섯 번째 기업 자꾸 시장 진입이 생겨. 그러면서 점점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평균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장기 균형 상태가 되는 거야. 모든 기업이. 그렇죠? 그럼 그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더 적게. 장기 균형에서. 자,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 끊어주시고 공급량은 적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네.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생산량이 적어진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도 되겠네. 생산량 줄인다. 대신에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전국의 설렁탕 집들이 맛을 평준화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겠지만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설렁탕 집은 감소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즉,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대신에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거 매칭 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렁탕 집이,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면, 됐죠? 평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려 한다잖아. 장기 균형 상태가 되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다고? 생산의 비효율 대신에 품질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설렁탕을 다양한 특색 있는 맛을 내게끔 할 거라고. 됐습니까? 이 예시 연결 잘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본문. 마지막.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대신에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등을 차별화한다고. 특색 있는 설렁탕을 만든다고.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경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가격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자, 이처럼 기업들이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딱 절반으로 일단 구분했을 때 일단은 독점,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 구분하는 거 특징들 전반부에 있었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왔을 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 두 파트를 가지고 일단 두 문제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네요. 되죠? 이 정도까지 일단 체크해 두시면 되겠다.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글은 아닌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많네요. 그래프 주는 거 뭐 당연하고요. 괜찮습니까? 뭐 그 정도 내용까지만 잡아두시면 되겠어요.